리더가 사회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독서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 이런 거 궁금했어요 라고 막 말 건네시는 분 있거든요.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준비한 걸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당신이 던진 질문을 컷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참여자분들이 어떤 질문 같은 거를 만들어 오고 궁금해하고 이러면 네, 환영합니다. 참여형 모임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의 발제 플러스 참여하시는 분도 나름의 발제를 해가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요거는 독서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냥 독서 자체를 했을 때 질문하는 독서는 되게 주체적인 독서를 만들어요. 내 삶의 질문을 내가 만들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리고 나아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할 수 있는 키워드로 나갈 수 있고요. 모임에서는 여러분이 리액션 하는 거에서 뭐 다 성향이 다르지만 뭐 이렇게 원래 텐션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텐션이 낮은 사람이라서 그냥 가장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 끄덕끄덕 하는 거. 끄덕끄덕 하는 거랑 중간중간 눈 마주치는 거. 이게 눈 마주침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말을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막 스마트폰 만지작거린다거나 뭔가 딴짓하고 이러면은 막 말하는 사람이 갈 길을 잃거든요. 그때 리더가 적어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나름의 제스처, 끄덕끄덕이나 눈 마주치만 해줘도 말하는 사람이 나름 사실 기운을 얻고 매듭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눈 마주침과 리액션 잘 해주고, 이제 메모를 하실 때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메모하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나름 쿠셔너라고 하는데, 제가 요 메모를 좀 스마트폰으로 할게요. 제가 듣고 있는 건데 제가 카톡하는 게 아니라 메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쿠셔너를 만들어주면 말하는 사람도 이제 나름 기분 상하지 않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딴짓하지 않고 당신의 말에 듣고 있다. 모임하시다가도 저도 이제 필기 종종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해주면은 반응이 또 건강한 분위기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질문과 반응의 이제 선순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선 쭉 보면 여러분은 모임을 다양한 이유로 하실 텐데 실제로 요 같이 읽고 함께 살다라는 다양한 독서 공동체, 독서 모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그런 책 역금이에요. 인터뷰 모음집인데 굉장히 결이 달라요. 책이 엄청 좋아서 모임하시는 분이 있고 책이 별로 안 친해서 그나마 모임이라도 하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라는 분이 있어요. 완전 반대인 거죠. 그리고 저는 조금 학교랑 집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좀 책을 읽고 지식도 얻고 교양을 쌓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또 이제 나름 상극입니다. 이런 분은 뒤풀이 잘 안 오거든요. 이런 분은 뒤풀이만 찾아요. 막 뭐 이런 것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온 이유 이런 것들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 왔을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어떤 책 좋아하시냐부터 해가지고 어떤 모임 해보셨냐, 그러니까 모임에서 약간 나는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약간 오프닝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약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진짜 모임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런 책 자체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라서. 근데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사회화가 돼가지고 술은 안 먹어도 밥은 같이 먹자 이렇게 조금 유연해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안테나를 세워두면 좋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동아리 활성화된 학생들의 인터뷰인데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서 좋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걱정이 없고 재밌는 시간이고 또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임팩트 있는 건 요즘에 책보다 그 경험을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 나누는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만족감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료 모임 중에서는 와 장소 설정부터 해서 막 간식, 뭐 와인 먹기도 하고 약간 미팅처럼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성비 맞추는 데도 있고 왠지 정말 경험 자체 신경을 많이 쓰는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터디룸이 깔끔하거든요. 소음도 차단되고 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근데 제 모임에서도 이제 젊은 여성분도 많고 이런데 그분들은 카페를 훨씬 많이 좋아하세요. 카페는 시끄러워서 별로 초반에 안 좋아서 모임으로 거기를 안 잡았었는데 카페에서 나름의 커피도 먹고 그 천장도 높고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했으면 더 뭔가 업되고 이야기도 잘 나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카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사람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소비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말하기 듣기 그리고 내용 이해 나아가서 나의 생각의 확장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관 확립 이런 요소들이 독서 토론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쓱 보면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고 또 내가 말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능력이 향상이 돼요. 뭐 엄청 멋있게 아나운서처럼 잘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 오해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는 영국어 아무 말 대잔치 시대에 독서 토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고 다 읽었다 이거보다 독서 모임에 나가야지라고 하면은 막 포스트잇도 붙이고 내가 한 번 더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그 질문을 만들면 더 꼼꼼하게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질문까지 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의 습관, 독서의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다 이제 부대끼고 바쁘고 힘드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독서 토론에서 나름의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은 해야지라는 부분들을 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책 끝 있잖아요. 책 끝 살짝 접는 거 책 끝을 접어서라도 그냥 내가 오늘 모임 가서 뭐 듣고 와야지라는 얘기는 이제 듣는 건 기본이고 요 한마디라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되게 아쉬워서 막 집에 와서 이불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읽을 때부터 이걸로 사람들이랑 이런 질문 해야지 이런 질문 하면은 승환은 이렇게 대답하겠다 승현이는 이렇게 대답하겠는데 와 이거는 진짜 지은이가 싫어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모임을 한 10년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캐릭터랑 어떻게 그 사람들 읽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막 그려지거든요. 여기 막 체크해뒀다가 메모해뒀다가 이거 이야기해야지 막 이런 것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꼼꼼하게 내가 책을 읽게 해줍니다. 과정에서 얻는 게 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이제 난독이나 독해력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혹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체크해놨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라고 해도 돼요. 나 이 부분이 약간 애매했는데 이거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겠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름 비교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우선 이거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제가 얻는 게 많아서 제가 논문 쓸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녹음을 다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다 녹음했어요. 전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 나름의 열심히 진행한다고 했지만 내가 다시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오류도 발견하고 제가 말하는 거 실수도 발견하고 제가 왜곡해서 이해한 것도 발견하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녹음까지는 안 하지만 꾸준히 메모하고 후기를 쓰는데 후기를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이런 생각도 그럴듯한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익하게 얻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만 읽는 사람들은 되게 편협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란 말 좋아하는데 원래 이제 카프카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냥 나만 계속 받아들이면 아까 우리 뭐 그 투머치 토크에 대한 이야기 걱정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내 생각에만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그리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독서 토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메리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 키워드, 요 그림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와 뭔가 말싸움 생길 것 같을 때, 그럴 때 저 사람은 책을 왜 저렇게 읽어? 책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서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구나. 책이나 지식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넓은 입체적 관점에서 내가 보는 이 각도와 저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세대 갈등에 대한 책이 있어요. 90년생이 온다부터 해서 이런 사회학 주제로 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건 진짜 그 서 있는 살아온 세대, 시대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우리 항상 아까 8년생 김재혁처럼 남녀 갈등 이런 문제 같은 거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되게 압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 뭘 몰라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라는 항상 호기심 물음표로 받아들이시면 얻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치관 확립.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나서 결국 스스로가 곱씹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면화 질문이라고 1인칭으로 한 이런 질문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발제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져갈 이제 질문이고 마지막에 간단히 시간 되면 다양한 모임들의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여러분들의 발표에 이것도 꼭 담아둘 겁니다. 이 질문은 그냥 지금 바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모임을 나중에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4차시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같이 가볍게 공유해 볼게요. 항상 중요한 건 책에 너무 갇힐 필요도 없고 이제 사람에 너무 갇힐 필요도 없고 항상 이 두 가지 유연하게 여러분이 어떤 기획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거는 책과 그리고 참여하는 패널, 이 사회자, 이 세 가지 키워드다 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책을 선정할 거고 누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내 모임을 이제 반성하는 분석이든지 다른 사람의 모임을 분석하든지 여러분 모임 기획을 짤 때도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잘 챙겨도 적어도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